자, 오늘은 논술 초벌구이 1강 모든 인문 논술을 관통하는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의 글을 읽는 것이랑 내 글을 쓰는 것이랑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나는 난도 차이가 크게 없다고 봐. 읽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잖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 쓰는 것은 표현하는 거야. 우리는 표현하면서 살아. 즉, 상대의 생각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 일과 나의 생각을 표현하면 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쉽고 어렵냐는 건데, 내 생각은 이래.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하잖아. 우리의 이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나는 쓰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뭐가 더 쉽냐 어렵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읽는 것과 쓰는 것의 본질적인 난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 다만 훈련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읽는 훈련은 우리가 정말 아기 때부터 해온 것이고, 쓰는 훈련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 1강에서는 모든 논술을 관통하는 법칙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이번 1강부터 8강까지 아무 기초 없이 논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인사이트를 얻어갔으면 좋겠어. 필기하지 말고 암기하지 말고 그냥 나의 주장을 통째로 받아들여줬으면 해. 암기로 얻은 지식은 내가 암기한 것들 중에서 파편이 떨어져 나가면 그 지식이 온전하지가 못하잖아. 근데 통으로 이해하면 잘 금이 안 가. 금이 가더라도 얼른 메꿀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글을 쓰는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가 축구에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가 있고, 공격수는 골을 넣는 사람, 미드필더는 중원에서 싸우는 사람, 수비수는 상대의 공격수를 막는 사람, 골키퍼는 골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암기하지 않았잖아. 그냥 알게 되었잖아. 이렇게 통으로 전체 맥락을 받아들여줬으면 합니다. 논술학원에서 가르치는 한 달치 기본 강의가 나는 이 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기본 강의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글 쓰는 것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고 시작합시다. 첫 번째, 오르기 편한 계단을 생각하고 써라. 계단이 있어. 자, 계단 A를 보고 계단 B를 봅시다. 계단 A는 우리가 아는 평범한 계단이야. 같은 보폭으로 힘을 줬다 뺐다 하지 않고 무난히 오를 수가 있지. 반면에 계단 B를 보자. 계단이 잘 만들어지는 듯 하다가 빨간 부분, 노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모습이야. 하자가 발생한 모습이 나타나지, 이 계단을 한편의 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나는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 빨간 부분은 핵심 없는 전개고 노란 부분은 비약이야. 자, 그럼 빨간 동그라미부터 봅시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부분은 알맹이 없는 문장이 쓰여진 부분이야. 글을 쓸 때 보통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핵심을 담고 있어야만 하거든. 하지만 핵심 없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찌끄린 문장이라는 거야. 이런 문장이 쓰여지는 이유는, 첫째, 분량을 채우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이유 없이 불필요하게 앞의 문장을 다시 상세히 설명할 때. 둘째, 내가 뭔가 안 쓴 것 같긴 한데 끝끝내 찾지 못해서 그냥 핵심 없이 반포기 상태로 그냥 한 문장을 찌끄릴 때 자주 등장하지.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읽는 사람, 논술 고사에 한해서는 채점관이겠지?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래서 뭐?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데? 그래서 핵심은 언제 나오는데? 와 같은 생각들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다음 노란 동그라미 부분을 봅시다. 노란 동그라미 부분을 오르려면 허벅지에 졸라 무리가 가게 될 거야. 얕은 신음이 날 거고, 하지만 목적지인 꼭대기에 가기 위해서는, 즉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돼. 우리는 이런 경우를 비약이라고 하고, 비약의 한자 뜻은 날 비에 뛸 약이야. 경보 경기 중에 갑자기 뛰거나 날면 반칙이잖아. 반칙하지 마. 자, 이런 부분이 답안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첫째로 글자 수에 허덕여서 결론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달아주지 못하고 바로 넘어가는 경우야. 이런 경우에 발생하고, 둘째는 핵심을 찾지 못해서, 또는 근거를 찾지 못해서 그걸 쓰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해. 이런 경우에 채점관은 갑자기 여기서 이 문장이 왜 나와? 근거를 안 썼네? 설명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답안지에 펜을 대기 이전에 설계를 하는 단계, 즉 개요짜기 단계가 분명 필요하다는 거야. 도면이 없이 지어지는 건물이 없고, 만약 있다면 야매로 지어서 금방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개요 없는 좋은 글은 거의 없고, 만약 있다면 두 동그라미와 같은 오류를 저지르기 딱 쉽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읽은 대로 개요를 짜라야. 개요 짜기를 되게 귀찮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앞서 말했듯이 설계도면 없이 건물을 짓겠다는 거거든. 진짜 존나 천재 아니면 써야 돼.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했죠. 당신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사실 존나 천재도 써야 돼. 짜임새 있게 글을 쓰거나 긴 글을 쓸 때는 개요를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 근데 이제 개요를 어떻게 짜냐에 대해서 고민하겠지. 이거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이거만큼 쉬운 게 없어. 진짜 길에서 로블록스 하는 초딩도 내가 대입 논술 개요 1시간 만에 짜게 할 수 있어. 봅시다. 만약 논제가 이거야. 나라는 사람을 분석하시오. 개요 짜기 라 어렵지? 어떻게 짜 개요를. 논제에서 우리한테 준 가이드라인이 본인 분석 하나인데, 애초에 논술이 이런 방식이었으면 개뽀록 전형이지. 근데 논제가 얼마나 친절하냐? 어? 논제. 자, 논제가 구체적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논제를 분해하고 쪼개면 돼. 그러면 그게 개요가 돼. 문제 쪼개기를 하는 게 결국은 대입 논술의 가장 쉬운 개요 짜기 방법이다. 이러면 자연스레 오르기 쉬운 계단이 돼. 대입 논술에서 오르기 쉬운 계단이란 논제에 입각한 답안이니까. 문예 창작과 실기고사가 아니란 말이야. 묻는 말에, 요구하는 사항에 적절한 답변을 말이 아닌 글로 표현하면 그게 다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 훌륭한 문제에 대한 훌륭한 개요를 짜볼까? 이렇게 개요를 짜라고. 나도 이거 제시문 안 보고 예시 답안도 안 보고 그냥 내 맘대로 짠 거야. 일단 문제를 받고 논제를 보고 대강의 개요를 짜. 그런데 그 개요대로 쓰면 되냐? 아니지. 그럼 제시문이 왜 있어? 제시문 보고 내가 짠 대강의 개요, 논제를 바탕으로 짠 대강의 개요를 수정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겠지? 야, 제시문 보고 한 번에 짜면 되지. 뭘 귀찮게 짜고 보완하냐. 제가 가르쳐 보니까요, 한 번에 짜라고 하면 이 자식들이 이 논제든 제시문이든 한 가지는 놓쳐. 그런데 이렇게 대강의 개요를 짜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놓치더라고. 기가 막힌 방법이야. 스스로 한번 해봐. 그럼 이제 보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예를 들어서 1번이 이미 제시문에 설명이 다 되어 있거나 요약하기도 애매한 한 단어로 되어 있구나. 그럼 1번과 2번을 묶어서 길게 빼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제시문을 읽어봤는데 5번이랑 6번이 두 문장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제시문에 설명이 너무 쉽게 되어 있거나 거의 다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생각해야지. 아, 5번, 6번을 긴 한 문장, 한 120자 정도로 써놓고 7번, 8번을 170자 정도로 써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잖아. 대강의 개요를 짜놓고 보완을 한다. 그러면 핵심 없는 문장과 비약을 피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직접 해봐야 돼. 내 말만 듣지 말고 직접 한번 해봐야 돼. 자, 이제 이게 됐으면 세 번째는 복기와 탈고야. 이발로 치면 속기와 다듬기라고. 복기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탈고는 3번. 오케이? 쓰는 순간, 답안지에 펜을 갖다 대는 순간부터 복기가 시작되는 거야. 복기는 문장 단위로, 문단 단위로 계속 반복한다. 한 문장을 쓰고 네가 쓴 걸 감상해. 전하려는 바가 다 들어갔어? 오케이. 다음 문장 써. 복기해. 들어갔어? 오케이. 복기해. 핵심 전해졌어? 다음 문장. 그럼 이제 어느 순간 가보면 한 문단이 되겠지. 그럼 한 문단을 읽어. 네가 쓴 한 문단을 읽어. 흐름이 좋아. 원하는 대로 쓰여졌어. 오케이? 그럼 다음 문단 가. 그럼 문단이 2개가 되겠지? 어느 순간에? 그러면 문단 2개가 됐어? 전체 읽어봐. 좋아.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을 간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야, 개요짜고 보완하고 계속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쓰면 시간 안에 쓸 수나 있겠냐? 야, 남이 쓴 거 읽냐? 네가 쓴 거 읽잖아.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흔적을 읽는 거는 시간이 거의 안 걸려. 흐름과 핵심과 나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냐, 그것만을 확인하면 돼.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걸려. 생각보다. 한번 해봐.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탈고는 다 쓰고 나서 전체의 글을 쭉 돌아보면서 전체 흐름을 읽어가면서 내가 혹시 뭐 띄어쓰기 잘못한 건 없나, 맞춤법 틀린 건 없나, 그리고 내가 빼놓은 말이 없나, 뭐 추가해야 할 단어와 문장은 없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거야. 이거는 종료령이 울리고 내가 답안을 제출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야. 그걸 3번 정도만 하면 그 답안은 너의 선에서 쓸 수 있는 완벽한 답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논리의 계단에 맞추어 개요를 짜고 복기와 탈고를 한 그런 글을 쓰라고 했지. 자, 즉 논리의 단계를 준수하고 개요를 짜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는 방식의 글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이게 숙달이 되면 합격 확률은 선명하게 올라갑니다.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세요. 논술만 잡고 있으면 안 되지만 주 2회 정도는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우리한테는 있어. 뽀록을 바라지 말고 실천에 옮겨봐. 이렇게 쉬운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경쟁률의 반 이상이 소거돼.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지키면 선명하게 올라간 합격 확률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단기간에 배운 기본은 잃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은 꼭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되짚어 보세요. 알겠지? 우리 할 수 있어.